엠마누엘 카레르가 쓴 장편소설 나 아닌 다른 삶을 읽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다. 방문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도착할 때, 그렇지 않으면 떠날 때라도 반드시 그렇다. 소설 속 화자는 암으로 죽어가는 처제의 집에서 우연히 베아트릭스 백의 더 멀리 어디로라는 책을 펼쳤다가 이 문장을 발견한다. 아마도 불편한 그 방문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장면이리라.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문장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서로 그리운 사람들이라면 방문 자체가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했대도 상관없다. 그 방문은 결국 끝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괴로운 방문이라도 끝날 때는 역시 즐거울 것이다. 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행하는 동안에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애쓴다. 여행에도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나는 타이완에 다녀왔다. 그 여행의 교훈은 제정신이라면 여름에는 타이완을, 그것도 타이페이를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옷을 갖춰 입고 찜질방 불가마 속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대충 8월의 타이완 여행과 비슷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그 찌는 듯한 더위를 웃으면서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타이베이 타오유안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그 여행이 나흘 뒤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다시 타이페이를 방문할 수 있을까? 여행지에서는 그런 질문을 자주 던지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마 평상시에도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면 누구의 영혼이라도 깨어나리라.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소설을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35살에 쓴 소설을 읽노라면 다시는 그런 소설을 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 쓰는 소설 역시 미래의 내가 다시 쓸 수 없는 소설이겠지. 사실을 알고 나면 소설을 쓰는 순간은 모두 최후의 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다시 그런 소설을 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써볼 건 다 써봐야 한다. 힘들다고 더 이상 못 쓰겠다고 말하는 건 타이페이를 갔더니 너무 더워서 호텔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타이페이를 다시 방문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더위보다는 경험에 집중하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지금 소설을 쓰는 일이다.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지금 소설을 쓰는 일에 몰입한다면 결국에는 소설을 완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마치 짧은 여행이 끝나고 남쪽 나라의 뜨거운 도시를 떠날 시간이 결국 찾아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짧은 행복을 누린다. 고통이 아니라 경험에 집중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의 삶 역시 끝이 있는 여행이지만 그 사실을 매 순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서양의 격언을 들어본 일이 있으리라. 시칠리아 시라쿠스의 참주였던 디오니시오스 1세는 한 호화로운 연회에서 측근인 다모클레스를 자기 자리에 앉혔다. 그 자리에 앉고 나서야 다모클레스는 말총 한 올에 매달린 칼날이 자기 머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다모클레스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자신의 인생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디오니시오스 1세처럼 인생의 진리, 즉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삶의 사소하나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순간들을 무시하고 굵직한 것들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후회하면서 죽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매일 달리는 일의 즐거움 역시 달리기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몸이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매일 끝까지 달리는 일이다. 보통 1시간 안팎으로 달리는데 그 시간이 모두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치 근육이 아니라 의도만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면서 고통 없이 속도감을 만끽할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건 전체 달리기 중에서 극히 짧은 순간이다. 많은 시간 나는 내 생각보다 몸이 무겁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래서 달리는 동안에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게 옳다.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고 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이 기쁨은 정말 뜻하지 않은 것이어서 마치 길을 가다가 큰돈을 줍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사전에는 활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원하게 잘 쓰는 씀씀이라고 나와 있다.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활수 좋게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된다. 오랫동안 나는 이런 활수의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었으니까.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달리기 자체에 몰입하는 시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전혀 뛰고 싶지 않은데도 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달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마도 매일 뭔가를 끝낸다는 그 사실에서 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통과 경험이 혼재하는 가운데 거기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발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경험을 선택할 때,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고 난 뒤 자신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때, 그렇게 매일 그 일을 반복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삶을 만끽하려는 이 넉넉한 활수의 상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어쨌든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리라. 달리기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시작할 때 그렇지 않다면 끝날 때는 반드시 그렇다.